일단은 되게 좋은 스터디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윤두식 대표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민호님도 계신데 너무 일단은 감사드리고, 저는 완전히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코인 투자나 뭐 이런 쪽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현업이 너무 바빴고, 그 다음에 약간 불확실한 거에 좀, 약간 초기 기업을 투자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한데, 너무나 좀 불확실한 거에 베팅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더 확실하거나, 이게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정적인 BM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못하다가, 최근에 좀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제는 이게 뭐라 그럴까, 단순히 코인이 얼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산업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이렇게 윤두식 대표님 통해서 소개받아서 스터디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발표를 할 수 있을지, 뭐 사실 발표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웹 3.0과 관련해서 좀 되게 재밌는 리포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요즘에 증권사들이 약간 리포트를,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해서 막 무협지 같이 쓰는 게 있거든요. 옛날엔 되게 딱딱했는데 요즘 엄청 재밌게 써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쓴 게 있고, 웹 3.0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를 포괄할 수 있는 좀 개념인 것 같아서, 제가 개괄적인 거 먼저 저는 좀 준비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게 그 리포트예요. 뭐 제가 요약은 따로 했는데, 일단 리포트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올해 3월에 나온 리포트고요. 웹 3.0에 대한 좀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 리포트의 내용은 웹 3.0이 뭐냐, 사례가 뭐냐,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이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웹 1.0, 2.0, 3.0으로 가고 있다는 걸 한 30페이지 정도 소개하고 있고요. 웹 3.0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섹터들, 이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죠. CBDC, 그 다음에 디파이 제도, 그 다음에 NFT라는 거 등등을, 그 다음에 이쪽 산업 현황은 어떤가라고 되어 있어서, 되게 좀, 뭐, 페이지는 또 한 6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엄청 쉽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요. 그냥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 내용은 제가 발표 때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도 보이시나요? 예. 이게 아까 그 리포트의 마지막에 있는 건데, 미국에서 지금 좀 하나의 화두인 것 같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서 크립토 기업으로 그냥 줄줄이 다 이직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직원 이직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빅테크 기업의 경영진과 스타 경영자들도 아예 다 이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밑에 페이지가 재밌죠. 최근에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 부사장이 소셜 미디어에 이쪽 이런 크립토 업체로 이직한다고 밝혀서 채용 공고를 냈더니 350명이 몰려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냥 가십거리로 읽기에 되게 재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웹 3.0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 투자업계 안 계시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A16Z라는 회사를 아세요? 이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VC죠. 그리고 안데르센 호로위츠가 설립한 회사고, 16인 이유는 안데르센 호로위츠, 츠가 마지막 Z니까 A하고 Z 사이에 16자 있다고 해가지고 A16Z거든요. 이게 약간 아메리칸 조크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 두 명이 약간 딴지를 걸었나 봐요. 그러면서 웹 3.0에 대한 논쟁이 좀 뜨겁게 미국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네. 일단 웹 3.0이라고 하면 1.0이 있고 2.0도 있을 텐데,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웹 1.0은 초창기의 인터넷이라고 보면 됩니다. 넷스케이프라든지 야후 같은. 그래서 여기에서의 특징은, 일단은 뭐 인프라가 안 깔려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렸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읽기만 가능한 사이트였죠. 읽기만. 예전에 뭐 천리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넷스케이프, 야후. 그리고 사용 목적도 되게 제한적이어서요. 일방형으로 정보를 주는데,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주소를 찍는다든지, 이런 일방형으로 정보를 받는데 불과했던 거죠.
웹 1.0은 인터넷 초창기 시절로 제공자가 웹페이지를 제공했고 정보는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게 웹 1.0 시기였다고 합니다. 1990년도에 인터넷 초창기를 얘기합니다. 예. 이후에 웹 2.0이 이제 웹 1.0이 시대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인터넷 사용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인터넷이 사용 목적이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싸이월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때 다 생겨났고요. 단순히 정보 검색만 하던 공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팡이라고 하는 어떤 미국의 산업군도 그렇고 다 지금이 웹 2.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제공자와 소비자가 쌍방향, 유튜브 생각해보면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리고 집단 지성이 활용이 되고 뭐 가벼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 접근이 가능하고 풍부한 유저 경험을 할 수 있고 데이터가 이때부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웹 2.0은 개방, 참여, 공유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정보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웹 기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 1.0이 일방향이고 정적이었다면 웹 2.0은 쌍방향이고 동적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웹 2.0에서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문제, 그리고 이따가 또 약간 캡처 화면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개인들이 정보를 다 올려서 구글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구글이 좋은 엔진을 만든 건 맞는데 정보는 개인이 올리고 왜 돈은 구글이 벌어?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의 독점 현상들. 그래서 플랫폼이 집중이 되고 개인정보가 좀 과다하게 노출돼서 개인정보를 뭐 사고팔고 하는 이런 이슈들도 있고 요즘에 또 더 뭐 MZ세대로 대변되는 신세대 분들은 개인정보를 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거부감 있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 정보를 왜 기업이 갖고 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독점 기업들이 나타나고 이익을 쉐어하는 데 있어서 크리에이터에게 아주 조금만 주면서 그 크리에이터의 어떤 창의성이나 저작권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게 되면서 그 시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결합해서 웹 3.0이라는 컨셉을 한번 컨셉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웹 3.0이라는 거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된 웹 기술이라고 그냥 하는데요. 뭐 지능형 웹이라고 하는 어쨌든 시멘틱 웹이 활용이 돼 있고 개인 맞춤형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제외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만 딱 볼 수 있게 하고 우리는 지금 플랫폼이 주는 거를 봐야 되자는 거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 기술로 되어 있어서요. 개인정보가 데이터가 분산 저장돼서 해킹으로부터 자유롭고 데이터의 소유가 플랫폼 기업들은 구글처럼 뭐 다 데이터들을 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자신들이 활용하던 기업에서 개인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들한테 소유권을 줘서 그 데이터로부터 생기는 수익도 개인한테 가게끔 한다는 기본적인 사상이 웹 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웹 3.0은 시멘틱 웹 기술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고 데이터의 소유권은 기존의 플랫폼이 아닌 개인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즉 폐쇄적 네트워크가 아닌 개방형 쌍방향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표로 한번 보면요. 웹 1.0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인 것 같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HTML로 대표되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웹 2.0은 페북, 뭐 이런 구글 이런 것처럼 SNS로 대변되는 거고요. 웹 3.0이 이제 AI라든지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술 등이 활용이 되고 블록체인에 다 기반하고 있고요. 탈중앙화되고 있고 2.0 시대에 앱이 있었다면 지금 뭐 DM 많잖아요. D앱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웹 1.0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야후가 있었고 2.0에서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게 있었다면 지금은 스티밋이라든지 디튜브 같은 게 있습니다. 웹 1.0이 www로 대표되는 단순 연결이었다면 웹 2.0은 IT 버블과 맞물리면서 등장한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웹 3.0은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고 금융지배권을 가져오면서 소비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메타버스가 결합되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더 이 안에 생태계가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이월드를 예를 들어 보면 웹 2.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를 기껏 다 올려놨는데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면은
개인이 올렸던 컨텐츠도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웹 2.0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이 사실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페이지라는 서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컨슈머로서의로 플랫폼을 이용했던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웹 3.0은 밑에 먼저 볼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앙집권적인 플랫폼을 분산시키고 데이터의 집중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 분배를 통해 사용자들이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 있어서 유저가 프로시머, 그러니까 생산자로서의 기능도 같이 하는 거죠. 뭐 로블록스라든지 더 샌드박스 같은 게 대표적인 외입니다. 이 로블록스 오징어 게임도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인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웹 3.0의 대표 로블록스와 더 샌드박스에서는 이용자가 게임을 제작해서 이용 및 수익 배분을 할 수 있고 게임 안에서 구매한 부동산이나 아이템을 NFT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화면이 더 정교화되면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웹 3.0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기술이 폭발적으로 지금 2.0 때도 이런 논쟁이 똑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웹 3.0이 이대로 정의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기타 메타버스 기술이 결합돼서 현재 있던 플랫폼들이 아주 많이 바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과 아니다 그거는 VC의 마케팅 수단이다. 괜히 뭐 투자하고 밸류업 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본질적으로 구글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를 수 있겠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언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트위터에 올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결국은 VC가 다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웹 3.0이라는 물을 VC가 다 먹고 있는 것처럼 비아냥거린 풍자 만화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A16Z에서는 웹 3.0의 도래는, 거기는 뭐 포트폴리오가 많으니까요. 웹 3.0의 도래는 시간 문제라는 입장이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앙집권적 플랫폼을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데이터 집중을 막아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들의 소유권 획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이 시대는 곧 도래한다 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의 흐름을 보면은 웹 3.0으로 그냥 돈이 다 쏠리고 있어요, 지금. 아까 사람도 쏠린다고 했는데 당연히 돈이 쏠리니까 사람이 쏠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 쏠리고 있어서 이미 뭐 투자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미국의 투자파는 웹 3.0이 도래한다는 데다가 그냥 올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웹 3.0 일단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웹 3.0이 뭐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정의할 수는 없을 거. 2.0도 우리가 지난 다음에 정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3.0이 뭐다를 사전적으로 지금 정의할 수는 없지만 2.0 우리가 정의됐던 2.0을 넘어서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지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주요 서비스와 관련된 것도 메타버스가 결합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웹 3.0에 대한 어떤 장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컨슈머가 아니라 프로슈머로서의 기능을 하고,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이 아니라 개개인의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고요. 해킹 및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된다는 데 있어요. 유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슈머로 진화하고, 이는 데이터 소유도 개개인에게 돌아오며 이는 블록체인을 통해 보호되고 해킹의 위협도 감소하게 됩니다. 주목받는 기술로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NFT, 그리고 DID 기술 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논란들이 다 많았던 것 같아요. 뭐 IT 버블이냐, 뭐 인턴 뭐냐부터 다 많았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꼭 웹 3.0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변화의 방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ICO, 디파이가 이렇게 연차대로 있었다면 2022년에 올해는 좀 여기저기서 웹 3.0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실제로 스타트업들 만나보면은 IR 들어보면 우리는 웹 3.0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아마 이 시대를 한국 기업들도 지금 따라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블록체인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많은 과중에서도 디파이나 NFT도 성장했듯이 웹 3.0도 굉장히 좀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를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리포트도 하나 있었거든요. 이것도 있었는데, 웹 3.0이 블록체인이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할까? 뭐 하여튼 이런 리포트였어요, 이거는. 그런데 구글하고 브레이브를 비교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첫 번째, 요 단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왜 구글이 돈을 벌지? 구글은 그러면 결국 C2B2B 아니야? 개인의 거를 기업이 취합을 해서 다시 B2B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의 정보로 구글의 돈을 벌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브레이브라는 웹 브라우저와 여기서 발생한 암호화폐 배트라고 하던데, 이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들과 연고되지만 광고를 차단해서 브라우저의 속도를 높였고, 구글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도 않고 이용자가 광고를 볼 경우에는 배트로 보상을 해준, 블록체인으로 그냥 바로바로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 시장이 굉장히 좀 작다고는 하는데요. 2019년 6월에 520만 명 이었던 MAU가 지난해 10월에 4,200만 명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브레이브라는 게 이제 웹 3.0의 사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크립토 이코노미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개인정보 강화가 좀 굉장히 많은 테마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앞으로 그러면 개인정보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어떻게 결합이 결국 서버에 저장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블록체인 기술과 어떻게 결합이 되거나 돼서 기업 자체가 보관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저희가 투자했던 포트폴리오 기업 중에 한 기업은 그냥 아예 개인이 저장하게끔 하는, 오히려 기업들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게끔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저희가 웹 3.0을 공부하고 보니까 그 기업이 이것도 웹 3.0이었구나 하는 거를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예, 이상 웹 3.0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제 발표를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